네, 반갑습니다. 주식공장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무르익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장중에 모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시장 흐름 양호한 모습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쟁에 대한 위험성도 있었고요. 그렇죠? 다소 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만 단기 또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뭐 지정 확정 리스크를 걱정하는 그런 어떤 투자 심리는 많이 좀 약해진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순환매가 도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주들은 여전히 굳건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렇죠. 지난 어떤 12월 달에 상승 탄력보다는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 관련 반도체주들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틈을 타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죠.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든가 소비주, 면세점 관련주. 그렇죠? 자, 특히나 이제 뭐 중국 관광객들, 뭐 성형수 관련된 보톡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라든가 기존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장을 지배할 때는 글쎄요, 뭐 그닥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지난주 말에 어떤 종목 강조했나요? 그쵸, 5G 관련 종목이라든가 또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그런 틈을 타서 고개를 내밀고 나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화장품 관련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을 과연 따라가면서 매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논리를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한령 완화 기대주들, 글쎄요, 여러분 따라가야 될까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한한령 언제부터 생겼나요? 2017년도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요구로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이 화가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어떤 핑계를 삼아서 한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류를 제한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체제가 틀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금한령은 아니에요. 한한령인데 제한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뭐 영화라든가 또 게임이라든가 또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 또 관광,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면서 상당히 좀 우리나라 관련 업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좀 제한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거나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주말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지난주에도 일단 기업 포상 휴가 자들 5,000명이 와가지고 5박 6일인가요? 그쵸? 2017년 사드가 지금 사드가 배치가 된 이후로 가장 많은 수의 관광객,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3,500명 정도의 중국 초등학생, 중학생, 수학여행 관련 학생들이 3년 내 가장 큰 규모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완화가 되고 있냐? 또 특히나 이런 기대감을 왜 갖고 있느냐? 자,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우리나라 방문. 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사드 배치 이후에 2017년도입니다. 지금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중국의 관광객들 이런 한한령 때문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조금씩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강해졌죠. 그렇죠? 네. 자, 왕이도 작년 연말에 방문을 했고요. 또 그렇죠, 중국과 일본 또 한국의 정상이 중국에서도 만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이 한한령의 어떤 완화 기대감이 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좀 고생이 많았죠. 그죠? 뭐 배터리 업체라든가 또 이런 식료품, 그죠? 면세점, 또 연예인, 또 관광, 또 광고 모델, 뭐 이런 것들 다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깊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또 특히나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이클 내에 한한령이 조금씩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일본 관광객하고 중국 관광객하고 이제 쓰임새,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살 때 그 규모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예를 들어서 뭐 수만 원 정도 산다면 중국 수십만 원, 공이 하나가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좀 짧아요. 그렇죠? 예. 중국 사람들보다 좀 자주 한국에 오긴 하는데 체류 기간이 짧다 이거야.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렇죠. 한 번 오게 되면 평균 일주일이 넘죠. 그렇죠? 자, 이런 어떠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급감을 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 추이를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에 800만 명이 넘었었어요. 그죠? 근데 사드 배치된 이후로 반토막이 나죠. 416만 명으로 급감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0만 명 정도로 조금 회복이 됐지만 아직 사드 이전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경복궁 방문자들, 중국 관광객들 추이를 한번 보니까 2016년도에 약 240만 명이 중국 관광객들이 경복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24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급감을 하죠. 2018년도에는 26만 명. 자, 그런데 작년도에 2019년도 11월까지 26만 명까지 줄어드는 경복궁 방문자 수가 57만 명으로 2배가량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런 추이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또 한국으로 또 올 수 있는 한한령이 좀 완화되고 해제될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커지는 게 아닐까. 물론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에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한령이 꼭 해제가 된다, 또 완화가 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추세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금씩, 그렇죠,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한령도 문제였습니다만은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우리나라 어떤 그 경제, 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치명타였었어요. 사실 시장도 여러분 보시면 미국이라든가 또 대만이라든가 유럽 국가에 비해서 작년도에 우리나라만 굉장히 못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수준이 맞아 나갈 수 있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또 중국 관련주로서 올 수 있다. 아무튼 한한령이 조금씩 완화된다라는 것이 지금 상승 사이클, 국내 증시 상승 사이클과 맞물린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3월에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시진핑 방한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얘기들, 오늘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금 면세점이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하니까 조금씩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 자체가 오늘 뭐 일시적으로 뭐 오르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렇죠? 기존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그동안에 못 움직였던 기타 화장품 종목군들 오늘 거래를 대량으로 수반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짧게나마 한번 시장의 흐름을 짚어볼게요. 자, 한국 화장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의 흐름, 그렇죠. 8,000원대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12월 달부터, 12월 말부터네요, 정확하게. 일단은 추세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3개월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오늘이 아마 가장 많은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본다면 좀 쉬어갈 타이밍은 됐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는 건 다소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 종목은 우리 따라가지 맙시다. 또한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주도를 치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또, 그렇죠, 급락의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한국 화장품 같은 이 종목은 지금 바로 따라서 우리가 추격 매수할 그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 볼까요? 자, 개인적으로는 코리아나를 조금 눈여겨봤는데요. 코리아나가 오늘 드디어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져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제 16%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도 좋고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리아나는 물론 이제 한국 화장품이 더 세긴 합니다만 코리아나 같은 경우가 더 좀 기대를 하고 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오늘 좀 거래가 아주 많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이렇게 보니까 약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매기가 화장품주로 가니까 그렇죠? 붙이다 많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예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좀 쉴 때 틈새로 올라가는 애들이 뭐 5G가 될 수도 있고 또 2차전지가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또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가 될 수 있고 그죠? 또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주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웠어요. 그죠? 물론 이제 관련 중소형주들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언제 다시 올라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순환매를 우리가 잘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이 화장품 관련주를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이 테마가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팩트로 나올 때 그런 시점까지는 언제든지 순환매로 테마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 테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건 좀 빼고 아무튼 이런 한한령 완화 관련 수혜주들이 얼마든지 순환매로 돌 수 있는데 지속적인 상승, 매일매일 상승을 기대하기 좀 쉽지 않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여러분들이 좀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고요. 뭐 차트를 다 안 보겠습니다만 AVCNC 또 뭐 LG생활건강 같은 그죠?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바이오로 본다면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급의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고 지금 이제 뭐 최초로 이제 뭐 붙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기존에 먼저 올라갔던 놈들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점은 여러분들께 또 누차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 그렇죠. 한국의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한령 완화 수혜주가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고요. 아직 과열은 아니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지금 올라서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과열은 아닌 그런 모습이고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만 충분히 받는다라고 한다면 뭐 조정도 깊이 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조정을 충분히 좀 잘 받았기 때문에 눌림목 정도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매수 공략 가능하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짧게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기조적인 어떤 상승 기조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목표치를 높게 또 보유 기간을 좀 길게 가져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SM 엔터테인먼트 또 YG 엔터, JYP 이 3대 엔터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뭐 버닝썬 사태라든가 그죠? 또 한일 관계 악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또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어요. 뭐 실적도 좀 안 좋았는데요. 2020년도에 이 한한령 완화 기대감을 필두로 해서 이 엔터주들도 다시 한번 기재를 필 때가 됐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빅뱅이라든가 또 BTS 같은 이런 스타급 아이돌들이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또 이슈들도 다양하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M의 흐름 오늘 강한 그런 상승세 9%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도 괜찮았고요. 엔터주들은 조금 더 화장품 관련주들보다는 조금 뒤늦게 출발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상승이 더 예상이 된다.
YG 한번 볼게요. YG는 조금 더, 먼저, 시세를 줬던, 그런 종목이죠. 12월 후반부터, 작년도 연말부터 해서, 주가가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 버닝썬 사태, 이 부분 때문에 YG엔터는 잃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악재들이 주가에 이미 전 선 반영되었다는 측면, 이 부분을 갖다가 헤아려 본다면, 이번 한한령 완화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정상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 흐름은 오늘 뭐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단 거래가 주는 시점, 지난주 금요일날 흐름 굉장히 좋았잖아요. 거래가 확 끊기면서 현저한 모습, 이런 시점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JYP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출발하고 좀 후발주자죠, 아무래도. 그쵸? 좀 뒤늦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공격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 붙는 것도 괜찮아요. 고점에서 거래가 나왔으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죠? 스타트하는 갭 상승이 나오는 그런 가운데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후속 매기 자체가.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거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죠. 보톡스 관련주들을 빼먹었죠. 메디톡스라든가 대웅제약. 물론 얘들도 둘이 또 소송까지 가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의 흐름도 다소 좀 부담이 됐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메디톡스의 흐름,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대웅제약 한번 볼게요. 자, 대웅제약도 주가의 흐름이 비슷했어요. 뭐 별로 재미를 못 봤던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이틀 정도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현재 상승 흐름으로 반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을 본다면 메디톡스 쪽이 대웅제약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 빠졌죠? 휴젤. 자, 휴젤도 사실 그 휴젤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 좀 고가주기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좀 선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휴젤이 국내 점유율 1위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거래가 많지 않은 그런 가운데 5%, 여러분 40만 원이나 넘는 그런 종목이 5% 올랐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휴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과연 지금 뭐 다 따라가도 되는 것인가? 따라갈 종목은 따라가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 과열 보이는 그런 것들은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시장이요 1월 효과도 기대해보고 시장 흐름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대장주로서 시장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고 있고, 후발로 바이오라든가 또 5G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또 휴대폰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중국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순환매로 돌고 있는 시장 흐름. 자, 이런 어떤 시장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글쎄요, 지금 뭐 당장 따라가는 것보단 길목 지키기 전략,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한령 완화 기대되는 종목분들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체험 VIP 관련돼서 문자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 주식공룡의 TV를 접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